그래,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우리 수업 시간에 중간에 이제 조금 학생들 좀 변동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변동이 있으면서 한번 수업이 좀 많이 늘어져서, 교재 수요가 극한 제일 마지막 장 수업 우리 진행하지 못했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보강으로 이제 진행할 텐데, 일단 뭐 지금 5분이지만 뒤에 더 합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더 들어오면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교재 제 4장이에요. 4장에, 섹션 5, 수열의 극한과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들로 미분과 적분 관련된 문제들로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이 문항 전체, 이 교재 그 파트 전체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섹션 5는, 4회 섹션 5는 상위권 학교들이야. 상위권 학교들의 실전 문항에 가장 이제, 수열 극한 부분에서, 수열 극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 단원에는, 지금 뭐 수화식, 수열의 표현을 빌려서 수화식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미분, 기하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그냥 단순한 수열까지의 내용들이 아니라, 미분과 적분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그것에 대한 이론들까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미분과 적분 파트를 우리가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미적 파트에서도 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야. 알겠지? 응?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전형 문항에서 수열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세트 문항으로서, 그리고 이제 수열의 어떤 계산보다는 그런 이제 타 영역의 내용적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특히 이제 뭐 지금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연대, 고대, 뭐 서강대학교 뭐 이런 데 문제들로 이제 극상위권 학교들은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된 단원이거든. 그리고 그 외에도 뒤쪽에 보게 되면 예전에 서울대 문제에서 나왔던 미안합니다. 성균관대나 이제 서울대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도 같이 실려 있으니까, 전체 이제 총 9개 이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연습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9개 문항 중에서 오늘 이제 저하고 마지막 시간에 볼 내용은, 예제 1번과 예제 3번과 예제 4번, 총 3개의 문항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섹션 9에 있는, 성대문항 같은 경우에는, 섹션 5에 있는 예제 5에 있는, 성대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로 극한에 관한, 수열 극한에 대한 연습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제 좋을 만한 그런 이제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문항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실려져 있고, 교재 해설에 관한 것들은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실전 문항에서도 이제 상당히 난이도 있게 잘 만들어진 문항들이니까, 그것들만 추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때요, 짬짬이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제 하나당 보통 한 60분, 50분에서 60분은 자꾸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 보셔야 다룰 수 있는 문제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짬짬이 이 문제를 풀려놓은 것보다 아예 그냥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답안 체크까지 해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시간 잡아서 한번 연습해 두시면 꽤 괜찮은 그런 이제 연습 문항들이 될 거예요. 알겠지? 처음에 뭐 2차 수업이 연결될 때까지 뭐 시간도 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감각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연습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교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마우스가 자꾸 어디로 사라지냐? 자, 여러분들 교재 92페이지에 섹션 5에 수열의 극한과 정적분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예제 1번에서는 테일러의 다항식과 다항식의 성질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열의 어떤 수학적 표현을 빌어서, 수열의 어떤 규칙적이고 이제 순차적인 어떤 표현법을 빌어가지고, 미분과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거야. 아마도 이 테일러 다항식을 이제 다뤄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교과 과정은 아니고 비교과 과정이지만은, 미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에서 1차 미분 있잖아. 그치? 1차 미분계수. 어떤 함수의 1차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알고 있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지만은 거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값을, 실제로 특정 미분계수를 갖다 구하게 되면은
함수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정보들을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할 때마다 얻어낼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 이제 미분계수 교과정에서 1차하고 2차의 미분계수만 다루지만은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게 되면은요, n차의 미분까지, 무한대의 미분까지 다 포함을 할 때 그 각각의 것들이 실제로 어떤 함수의 어떤 부분과 관련인지 각각의 미분계수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수학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그걸 아주 잘 활용한 게 이 테일러드 방식이거든. 자, 예제 1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완전히 다 풀 거는 아니고요. 제시문에서 테일러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테일러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미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겠지? 요런 이론을 중심으로 요거는 얘기를 할 거야. 표현은 수열적 표현이지만 내용은 미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과상의 미분의 가장 일반화된 형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1차, 2차 미분에서 n차 미분까지 다루면서 그 n차 미분 개수들까지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이제 다항식의 인수분해, 다항식의 근과 근을 우리가 다항식의 다항방정식을 하자. 다항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을 가지고서 그 다항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치? 그래서 n차의 다항방정식에 대해서 n개의 근이 일반적으로 존재할 때 이 근의 값과 n차 다항방정식에서 근과 계수관계,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관계 교과상에서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든지 뭐 3차 방정식까지 다뤄본 경험이 있을 거야. 응? 근데 그것은 이제 n차까지 확장했을 때 근과 계수들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예제 1번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야. 문제보다도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제시문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제를 뭐 해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예제에 대한 제시문에 대한 수학적 이론의 이제 이해입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1교시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제시문 가에 보시게 되면 fx equal sin x에 대하여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면 sin x를 x에 대한 다항함수의 무한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 sin x를 x의 1창, x의 3창, x의 5창, x의 7창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홀수 차수로 지금 되어 있죠. 그쵸? 홀수 차수로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엇갈려서 가면서 분모의 마이너스 3팩토리얼, 5팩토리얼 분모하고 분자의 x의 차수가 동일한데 분모는 그것에 대한 팩토리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수학적 패턴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치? 응?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뭐 줄여 쓰게 되면 결국 sin x는 좀 줄여 쓰게 되면 결국 sin x는 시그마 k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2k 마이너스 1에 그치? x에 마이너스 1에 그치? 마이너스 1에 이제 k 플러스 1과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2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k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전개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실제로 이제 풀려서 이제 우리가 좀 조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이제 테일러드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이 테일러드 방식이 뭔지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보자. 어떻게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 이렇게 x의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겠지? 혹시 이 중에 테일러드 방식 전에 풀어본 적 있는 사람?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 조금, 뭐, 경시대회라든지, 뭐, 요런 거 이제 준비해주는 학원들 보게 되면은, 요런 이제 문제를 갖다 조금 이제 언급해주는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있어서, 미리 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테일러드 방식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거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가 깨져가지고 손으로 다 찾아야 돼서. 끝나버렸다. 잠깐만. 에이, 그냥 말로 설명했다. 자, 테일러 방식이랑 우리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떤 함수 fx를 보통 이제 뭐 사인이나 코사인, 로그 함수 등과 같은 이런 특수 함수들에 대한 표현들이야. 익스포넨셜 x 뭐 이런 지수들의 특수한 함수들의 이제 표현이고, 함수 fx를 x의 다항식으로 만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즉 상수항 a0와 일반화 시켜가지고 개수 a1에 대해서 x의 1차항으로, 개수 a2에 대해서 x의 2차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an의 xn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무한히까지 이렇게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함수에 대한 표현을. 자, 이때 만일 이렇게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면, 가정이야 먼저, 알겠지? 이거는 좀 가정을 두고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은 이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중요한 거는 x는 일정하게 우리가 x의 케이스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내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함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 함수에 따라서 이 상수들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달라지겠지? 그치? A0, A1, A2, An 과 같은 개수들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함수 fx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개수들을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개수들을 말하면 우리가 함수를 갖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찾아내면. 알겠지? 그걸 이제 미분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0는 여기 있는 최초의 상수항이죠. 최초의 상수항 A0는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게 돼?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대로 x에다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요게 지금 a0가 되어지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특정 x에 대한 어떤 특정 값과 그것의 미분 등을 통하여서 각 차수들의 개수들의 이제 상호 관계를, 연결된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1창은 어떻게 얻어내냐면, 1창의 개수, 즉 a의 원이죠. 1창의 개수 a1은 전체를 한번 미분해 버리는 거야. 전체 미분하면은 첫 번째 1차 미분하게 되면 뭐가 사라져? x의 다항식은 남아있고 상수항이 사라져 버리죠. 그치? 상수항이 사라지고 1차항은 x가 사라지고 개수인 a1이 남게 되고, 2차항은 2a2, 즉 f'x를 한번 하게 되면 a0가 사라지고 a의 1, x의 차수들이 낮아지면서 a의 1 플러스 2a2의 x 플러스 3a3의 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의 a의 n의 x의 n-1성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치? 자,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어서 0에 대한 1차 미분계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미분하는 순간에 상수가 하나 날아가고, 알겠지? 상수항이 날아가고, x에다 0을 대입하는 순간에 뭐가 날아가? 뒤에 x가 남아있는 항들이 전부 다 0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 a1만 남게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항식에 있어서야, 알겠지? 일반적으로 이제 다항식에 있어서 그 다항식의 0에 대한 1차 미분계수는 그 다항식의 1차항의 개수를 갖다가 나타내게 됐어요. 바로. 일반적인 다항식에서 어떤 미지의 다항식이라더라도 x의 다항식으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분해서 0을 대입한, 즉 0에 대한 1차 미분계수는 항상 1차항의 개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에서는요. 이게 다항식의 중요한 성질이야. 알겠지? 봐봐. 그러면 뭘 하려는 줄 알 거야. 2차의 미분. 여기서 미분을 한 번 더 해보자. 미분을 한 번 더 하고 0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미분했던 거에서 0을 대입하기 전에 1차 미분했던 거에서 상수항이었던 A1이 사라져버리게 돼. 다시. 그리고 0을 대입하는 순간에 1차 이상의 그 전 단계에서 1차 이상의 X항들은 X가 살아남아가지고 0을 대입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뭐가 나오게 돼 있어? A 더블 프라임 제로는. 그치? AA2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한 번 할 때마다가 차수가 낮아지면서 앞으로 와가지고 곱해지겠지. 그치? X의 지수로 있던 게 앞으로 내려오면서 곱해지잖아. 근데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차수는 하나씩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누적되어지면서 곱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개수들만 이렇게. 한 항의 개수들만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남게 돼요. F 3차 미분, 3번 미분했다고 합시다. 3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항이 남게 되겠어? 이때는. 그치? X의 3차 항의 개수였던 A3에 관한 항만 남게 돼. 대신에 X의 3차 항이 3번 미분하니까 X의 3이었던 게 3이 앞으로 나오고 2로 줄어들고 또 다시 한번 미분할 때 2가 내려오고 또 1로 줄어들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 미분할 때 X가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앞에 3차, 2차, 1차로 줄어들어오면서 A의 3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X의 3차보다 높은 차수의 항들은 X가 살아남았다가 0을 대입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고. X에다 0 대입하는 순간에. 자,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나왔죠. 그쵸? 그치? 그래서 F의 N차의 미분, K차의 미분계수를 하자. F의 K차 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알겠죠? 거기다 0을 대입하는 거. 요거는 결국 K 팩토리얼 곱하기 A의 K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 다항식에서 어떤 함수를 다항식으로 표현했다면 그 다항식의 K번째 개수는 X의 K차항의 개수는 K 팩토리얼분의 F의 재료에 대한 K차 미분계수에 해당한다. 알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함수 fx를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면 아예 그냥 나타내보자. 개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시그마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수열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알겠지? 어차피 개수를 이렇게 수열한 거야. 다항식의 개수를 수열화했었을 때 이 개수들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일반항으로, 이게 일반항이지. 그치? 개수의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어서 우리가 표현해보게 되면 함수 fx는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 fx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k 팩토리얼 분의 1부터 아니라 0부터지. 0부터 k 팩토리얼 분의 그치? f의 k 제로 x의 k 승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때 k의 0차, k가 0일 때 0에 대한 fx의 0차 미분은 항상 1이다. 알겠지? 응? 그래서 a 제로가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항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걸 갖다 어디다 적용하냐면 이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혹은 뭐 유한번 미분 가능한 것도 괜찮아. 알겠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런 표현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항식이 아닌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K차 미분, N차의 무한 미분 등 N차나 K차의 어떤 무한 미분 등을 통하여서 어떤 함수를 X의 다항식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exponential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이 테일러 방식 또 어디에다 활용하는지도 볼 거야. 자,
함수 fx를 exponential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exponential x라고 이렇게 보면, f의 1차 미분, f의 1차 미분이나 f'x나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거는? f'x나 f'x나 exponential x는 미분해도 변해 안 변해? 아무리 미분해도 안 변하지, 그치? 이거는 아무리 미분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얘는 exponential x로 계속 남아있게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f'0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exponential f''x 해서 2에 다 0승이 돼가지고 2차, 3차, n차까지 다. 그래서 함수 fx가 exponential x이면 그것의 n차의 미분계수의 0에 대한 n차의 미분계수는 다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분자가, 이 개수들이 나타내는 이 분자가 다 뭐가 돼버려? exponential x는 1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0을 대입하는 순간에. 알겠지? 응?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함수 fx를 exponential x라 하고, 그 exponential x를 갖다 우리가 저런 다항 방정식으로 표시해 보게 되면, 결국 a0는 여기에 이제 요것만 들어가는 거지. 0팩분의 1 해가지고, 그치? 그치. 0팩분의 1 해가지고, x의 0승이 되니까는 1이 되어서 1 플러스, 실제로 이제 결과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x의 1차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x의 1차항에서는 어차피 여기 분자는 1이고, 그치? 개수에. 분자는 1이고, 분모는 1팩터리얼, x 해가지고, 그대로 x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치? 2팩터리얼 분의 1에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팩터리얼 분의 1에 x의 3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무한히. 왜냐면 익스포넨셜은 무한하게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런 표현들은 이런 이제 팩토리얼에 의한 미분계수에 의한 다항방정 특수함수들의 무한 미분을 통한 이런 이제 표현법들은 상당히 유용한 몇 가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몇 가지 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근사값 구할 때 많이 써요. 이런 거. 근사값, 특수함수의 근사값, 지수함수 이런 것들, 삼각함수 근사값 이런 거 계산할 때. 왜냐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익스포넨셜 뭐 이런 문제를 다룰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익스포넨셜 0.001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미친놈이지, 그치? 2.7몇 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 지수를 취하게 되니까는 1000분의 1 지수를 취해야 되니까는. 근데 요거를 테일러 다항식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1000분의 1에 플러스 2팩터리얼 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근사적으로 보면은요, 뒤에 1차항 정도, 즉 x에 해당하는 값 정도만 의미가 있고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게 돼요? x의 제곱이 되는 순간에 이 100만 분의 1로 줄어들지, 그치? 100만 분의 1로 줄어드는다. 거기에 2팩이 붙어있기 때문에 200만 분의 1로 줄어들게 돼. 차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수가 0에 가까운 지수를 가지게 되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의 값에 대해서는 뒤에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그 영향력이 어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겠지. 전체 값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겠지? 따라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값을 취하게 되면, 근사적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한다면 굳이 1차항 이하까지 우리가 다루어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이제 적당하게 근사적으로 그래서 익스포넨셜 0.001은 결국 1.001에 해당하는 이런 값을 가지겠구나 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정도면 암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또 하나 요 익스포넨셜 x에 대한 이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무한급수에서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해 버리죠.
그치?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하지.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이게 수열 수렴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수렴하고 시그마 K분의 1은 발산한다. 배웠을 거야. 자, 발산하는 수열 중에, 분수에 관한 수열 중에 발산이라 수렴하는 수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무한급수에 대해서. 시그마 K팩분의 1도 요것도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알겠지? 자, 요거의 수렴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요걸 테일러 다항식, 익스포넨셜 x에 대한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이거? 자, 여기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x에다 1 대입하면 지금 여기가 1이고, 그치? 1 플러스 2팩분의 1 플러스 3팩분의 1, 4팩분의 1, 5팩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x가 1 대입하게 되면. 그치? 즉, 자연대수 2라고 하는 값 속에 뭐가 들어있어? 자연대수 2의 1승. 그치? 자연대수 값 2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다? 시그마 K팩분의 1을 그 안에다가 포함하고서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시그마 K팩분의 1에 시그마 K팩분의 1에 1이 더해진 형태거든.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다 1이 돼버리니까. x들이 다 1이 돼버리니까. 이것들이 다 1이 돼버려서. 이 뒤에 부분이 뭐가 되어지게 돼? 시그마 K팩분의 1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야. 되지? 그래서 결국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까지 K팩분의 1은 2-1이 되어서 끝나는 겁니다. 익스포넨셜 x에 대한 테일러 전개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 조금 재밌는 계산이야. 알겠지? 형우 잔다, 아침부터. 졸리냐? 좀 일어서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약간 누워서 기스듬하게 들으면서 해. 알겠지? 몸 좀 풀고. 여기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게 그 화면상에서 이제 조금 이제 졸리거나 이러면은 애가 갑자기 없어져. 애가 갑자기 화면에서 없어지고, 근데 화면에서 없어지는 건 좋은데 소리는 들려. 마이크를 켜놓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드렁드렁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야. 언젠가 수업하는데. 사람은 없고 코 고는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는 거야. 화면이 여러 개 학생들이 쫙 보여. 여기서는 지금 자네들 화면이 한 6개, 7개 이렇게 쫙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분명히 이제 뭐 다른 학생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드렁드렁 소리를 딱 보면은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는 친구가 자고 있는 거지. 그치? 어딘가에서. 자, 그래서 형호야, 졸려서 자더라도 코는 골지 마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표현을 빌어서 이건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는데, 이걸 빌어가지고 이제 sin x나 코사인 x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 sin x를 한번 해보세요. sin x의 a0는 f0였지. 그치? a0 이퀄 f0. x에다 0 대입하면은 상수항되는 거야. 알겠지? sin 0은 얼마야? sin 0은 0이죠? 상수항 a0 0이에요. 알겠죠? 1차항은 어떻게 되게 돼? 1차 미분에서 0을 대입하고 1팩터리얼로 나누면 되지, 개수가. 그치? sin x 1차 미분하면 코사인 x죠? 그치? 코사인 x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게 돼? 1이 되어지게 돼, 개수가. 그리고 분모도 1팩터리얼. 1의 1팩터리얼. 그리고 x 1차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항은 어떻게 되겠어? 2차 미분계수지. 사인 2번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마이너스 사인 x지. 2번 미분하면. 그치? 코사인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사인 x. 그치? 마이너스 사인 x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어지게 돼?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로가 돼서 0. 2팩터리얼분의 0 곱하기 x의 제곱. 요렇게 되어지게 돼요. 3차항은 어떻게 되게 돼요? 3차항은 마이너스 사인 x를 또 미분해야 되지, 한 번 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0 대입하니까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 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분모는 3팩토리얼에 x의 3승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4차에서는 다시 플러스 사인 x 해가지고 플러스 사인 제로에서 4팩분의 0 x의 4승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해가지고 또 알겠지? 코사인 해가지고 플러스 이번에는 사인 x에서 또 미분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해서 나오게 돼. 그래서 5팩분의 0 0이란다 1 x의 5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코사인 돼가지고 마이너스 사인제가 또 뒤에 쭉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재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사인 x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팩분의 1 x의 3승 플러스 5팩분의 1 x의 5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죠? 알겠지? 자,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 요거 코사인 x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코사인 x나 로그 x 이런 것들이 어떻게 테일러 전개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꽤 재밌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들을 갖다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로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로그 x는 1차 미분하면 뭐야? 로그 x는 1차 미분하면은 로그 x는 1차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는 x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니까 x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즉 x의 역수지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 알겠지? 여기서도 자연대수와 같이 자연대수와 로그 x는 상당히 관계가 깊잖아. 익스포넨셜 x하고 그치? 로그 x는 그치? 그래서 익스포넨셜 x와 비슷한 어떤 결과들을 갖다가 또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로그 x에 대한 테일러 전개에서 또 얻어낼 수도 있어요. 자,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생각날 때 요거 한번 테일러 전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꽤 좋은 정보를 수열에 대한 어떤 특정 수열의 무한급수에 관한 정보들이나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갖다 이런 테일러 전개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보려고 한 건 요거고요. 예제 1번에서 첫 번째로 보려고 했던 목표는 테일러 전개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무한급수의 어떤 소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함수를 갖다가 특히 이제 익스포넨셜 x라든지 사인 x나 코사인 x 같은 이런 특수함수들에 대한 수학적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표현으로서 한번 이렇게 변환하는 수학적 이론을 갖다가 그 다음에 다항 전개라고 그래. 이러한 다항 전개에 있어서 그것의 개수들과 미분 개수들, 0에 대한 미분 개수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제 미분 파트에 가서 테일러 전개를 하나 다시 한번 보게 될 때는요. 그때는 이제 0에 대한 미분 개수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어떤 상수, 즉 A에 대한 미분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상수에 대한 미분 개수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다항함수에서 그런 것들도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야. 자, 다음으로 자, 재심은 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에 관한 성질을 하나 다루는 거야. 이제 근과계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일반화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치? 이제 1번에서. 재심은 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서 있는데, 재심은 다를 한번 보면, 상수항이 1인 n차 다항 방정식, AN의 x의 n승 플러스 AN-의 x의 n-승에서 A1의 x 대신에 요거는 이제 조금 일반화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좀 까다롭잖아. 그치? 식이 복잡해지고 뭐 지저분해지는 게 좀 있으니까 단 하나의 조건으로 마지막에 상수항이 1인 다항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자. 상수항이 1인 경우에. 알겠지? 물론 이거 역시도 A0라고 그래가지고 일반화해서 할 수도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요걸 문제를 풀고 여기서 하는 내용을 잘 듣고 요 상수항이 A0와 같은 형태가 될 때 일반적인 어떤 상수의 값을 가질 때는 또 어떻게
근과계수 관계가 표현되는지,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과정들이 여기 들어있어.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일반에서, 요것도 한번 일반에서 생각해보는 건 여러분들 몫으로 좀 남겨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상수항이 1인 이러한 이제 다항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보자. 자, n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은 일반적으로 몇 개가 있어? n개가 존재하겠죠. 그쵸? n개가 존재하니까는 그 n개의 근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n개의 근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갖다가 뭘로? n개의 근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치? 거꾸로 그러면 근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에서 이걸 다시 거꾸로 전개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다 풀어가지고 전개해버리면 다시 다항 방정식이 돼야 돼. 다항식이 돼야 되지? 그치? 그렇게 다항식이 돼야 되는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거 풀었었을 때 각각의 개수들이, 알겠지? 각차 x의 k차에 대한 개수, 즉 ak가 여기 있는 근에 대한 이 전개 쓸 때 어떤 항들에서 나타나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했어?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 했던 거야 이미. 알겠지? 그걸 일반화 시켜본 거야. 자,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방정식의 두 개의 근에 대해서 x-x의 원, 보통 이제 알파 베타라고 많이 얘기하지. 그치? x-x1, x-x의 2로 이렇게 전개할 수, 방정식 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하자. 근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게 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의 x 플러스 x1, x2 이렇게 되지? 이퀄 제로.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은 뭘 나타낸다? 두 근의 곱이다.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근각에서 배운 거야. 알겠지? 만일 이게 3차 방정식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하나 더 붙어서 x-x3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를 갖다가 스스로 유추해내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전개 썼을 때 자, 최초의 x의 3승항이 이렇게 뭐 나올 테고, 그치? 그 다음에 x의 2차항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x의 2차항은 x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그치? 두 항에서는 x를 곱하고 나머지 항에서는 요 상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근 하나를 갖다 곱해주면 x의 제곱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의 제곱이 나오는 조합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 끝과 여기서 하나, 총 세 군데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것의 근이 각각 x3, x2, x1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돼. 그리고 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x를 곱할 때 x1, x2, x3를 곱할 때 뭐가 나오게 돼? 마이너스가 같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야. 전개될 때. 그래서 이 창이 뭐가 되는 거야? x의 1 플러스 x의 2 플러스 3개의 근의 합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 창의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 다음에 1창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져? x 하나에다가 근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지. 그치? 여기에 x, 예를 들어서 요 x 하나에다가 뒤에서는 x 마이너스 x2, 여기서는 마이너스 x3 이렇게 곱하면 x의 1창 나오잖아. x 하나하나를 갖다가 각 항에서 뽑아내게 되면은, 그치? 그 항에 해당하는 근을 제외하고, x를 뽑아낸 항의 근을 제외하고, 뒤에 것들의 근들의 곱의, 그치? 합들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자,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자, 그래서 x의 항은 대신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가 붙고, 그 다음에 x1, x2, 플러스 x2, x3, 플러스 x3, x1 해서 x항이 이렇게 나오게 돼. 1창이 나오게 돼. 마지막에 상수항은 x를 빼고, 그치? 근들끼리만 곱하면 되지? 그런데 플러스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 요 세 개 곱해서 나오니까 결국 상수항은 마이너스 x의 1, x의 2, x의 3 이렇게. 여러분들 n개의 근을 가지는 다항 방정식에서도요. 마지막에 상수항은 보면은 상수항은 항상 어디에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몇 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결국 상수항은
전체 근들의 곱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어. 근들의 곱에 의해서. 알겠지? 대신에 이게 n차의 다항방정식일 때 n차의 다항방정식일 때 n의 값이 짝수면은 아까 2차 방정식 같이 n의 값이 짝수면은 마지막 곱이 플러스로 나오게 돼 있고 상수항이 근의 곱에 플러스로 나오게 돼 있고 만일 x의 다항방정식이 홀수 차수로 진행된다면 최고차항이 홀수라고 한다면 상수항은 뭐가 되게 돼 있어? 근들의 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겠지, 그치? 응? 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붙어 나오면서 홀수만 곱하느냐 짝수만 곱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가 마지막에 근에 관여하는 부호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몇 차, 홀수 차수냐 짝수 차수냐 전체 방정식 이거에 의해서 이것의 부호의 플러스 마이너스 각 계절의 부호들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규칙성이 부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각각의 값들은 그 근들의 조합에 의해서 그 근과 x의 조합에 의해서 곱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자, 요게 이제 다항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법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거야. 그냥 막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쫙 깔아놓고 무작정 이렇게 곱하면은 x에 2차 만들어지겠다 3차 만들어지겠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요렇게 되겠지 하고 딱 하고 뽑아내는 거야. 근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단 말이야. 지금과 같이. 알겠지? 그런 규칙을 갖다가 뭐 너무 쉽게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3차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서 재심은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요게 일반화되어서 그냥 재심 다해서 툭 하고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 알겠지?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배경식을 이렇게 좀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분모와 상수항이 1인 n차 다항방정식의 1차항의 개수는 모든 근의 역수의 합과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자, 요거 봐봐.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러한 일반화는 좋은데 좀 복잡하니까 상수항이 1인 다항방정식을 생각하자 그랬지? 그치? 상수항 1인 다항방정식. 상수항이 1인 n차의 다항방정식의 상수항이 아니라 1차항의 개수. 아까 전에 1차항의 개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n차까지로 쭉 해서 한번 실제로 생각을 해봐. x-x의 1, x-x의 2, x-x의 3, 땡땡땡땡, x-x의 n 이퀄 0. 자, 여기에서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x 하나에다가 나머지 근 쫙 곱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x 하나에다 나머지 근 쫙 하나. 자, ux 택한 다음에 나머지 근. 이거 x를 제외한 나머지 근들의 곱이지. x3 제외한 나머지 근들의 곱이죠. 1차항의 개수는. 그리고 그것들이 합이 되어지게 돼. 즉 1차항의 개수는 이런 n차에서 n차 다항방에서 1차항의 개수는 결국 어떤 꼴이 되어지게 되냐면 x의 1, x의 2, x의 3 땡땡땡 곱을 해서 x의 n까지 플러스 x의 1에 x의 3 x2가 빠지고 근이 하나씩 빠지면서 곱해지는 거야. 그치? x 하나가 대신 곱해질 때 그래서 x의 n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x1, x2, x의 n-1까지 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x의 1차항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 알겠지? 자, 상수항이 1인 다항방정식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이 상수항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상수항은 근들의 곱이라 그랬지. 전체 근들의 곱이야. 그리고 그 근의 곱의 부호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결정된다 그랬죠. n차 다항방정식일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가지고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n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x의 1 상수항이 x의 1,
x의 2 땡땡땡 x의 n까지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수항이. 자, 근데 문제에서 상수항이 얼마인 다항방정식 1인 다항방정식을 일부러 그래 정한 거야. 알겠지? 상수항이 1인 다항방정식. 즉 모든 근들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모든 근들의 곱이.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가지고 모든 근들의 곱을 이용해서 뭘 표현할 수 있냐면, 모든 근들의 곱을 이용해가지고 근 하나가 빠진 값들의 곱을 대신 표현할 수 있어. x1부터 xn까지의 곱이 1이었잖아. 그치? x1부터 xn까지 곱이 1이었는데 x1이 하나 빠졌어. 그럼 여기 있는 x1을 갖다 1로 넘겨버리면 되죠. 반대쪽으로. 요런 기술적인 걸 일단 식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x2부터 xn까지의 곱은 마이너스 x1분의 1이 되어지게 돼요. 이게. 여기서 즉 빠진 것, 전체 곱에서 빠진 것의 역수의 반대 부호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의 부호와 반대 부호가. 알겠지? 왜냐면 곱하는 마이너스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는 마이너스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쭉 곱해가잖아. 전개할 때. 그치? 근들을 전개할 때 쭉 이렇게 마이너스가 쫙 붙어서 전개되는데, 얘는 n개를 마이너스를 다 곱한 거고 얘는 n-1개만 곱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것의 부호와 이것의 부호는 어때? 상수항의 부호와 1차항의 부호는 항상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 반대로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빠진 곱에 대한 식으로 이게 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x2분의 1 마이너스 x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것들을 갖다 다 더하여서 정리하면 결국 뭐의 부호와 반대다? 상수항의 부호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면서 근들의 역수의 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1차항의 개수는 근들의 역수의 합이. 일차항의 개수는 n차에서 근과 계수 관계는 일단 이거 전개하면은 그 추적이 시작되는 거고, 알겠지?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추적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은 근들의 곱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이 근들의 곱에 대한 표현을 이용해서 마지막 상수항을 이용해가지고 1차항의 개수나 2차항의 개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손쉽게 이렇게 1차항이나 2차항의 개수를 마지막에 이러한 상수항의 이러한 값을 이용해서 상수항이 1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보라 했어. 상수항이 1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값 A를 가진다고 하자. 그래도 별반 달라질 건 없겠지. 그치? 다만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게 돼 있때는 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x1분의 A, x2분의 A. 그래서 A가 밖으로 묶여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차이만 발생하게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 알겠죠? 자, 다항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뒤에 이제 테일러 전개를 통해 가지고 시그마 k제곱분의 1에 대한 수렴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거든. 문제 자체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제 1번에 결국 문제를 보면은 결국 이 사인 함수에 대한 전개의 식과 테일러 전개식과 그 다음에 그걸 하나의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 다항방정식을 이용해 다항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시그마 k제곱분의 1을 구하는 시그마 k제곱분의 1을 더하는 구하는 계산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 세부적인 풀이는 여러분들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시그마 k제곱분의 1 계산하는 것 자체는요. 그거에 대한 수렴성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도 이건 뭐 고등 수준 이상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시문상에서 테일러 전개에 관한 것과 테일러 전개에 대한 수학적 이론, 규칙성, 그 다음에 개수와 미분계수, 다항방정식의 다항식의 개수와 그 함수의 미분계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0에 대한 미분계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n개의 근을 가지는 다항방정식에 대해서 그 다항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들, 특히나 이제 상수항과 1차항,
혹은 n차에 대해서 n-1차의 계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에 대한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근과 계수 관계가 그걸 조금 일반에서 이렇게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과 과정에서. 아시겠죠? 응?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지막 단어는요. 수열에 관한 단어는 아니야. 사실. 수열에 관한 단어는 아니라 수열적 표현을 빌은 타 영역과의 통합형 문제들을 지금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지금처럼 미분. 알겠지? 수화식, 다항식, 수화식.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다음 두 부분은 다 적분에 관련된 문제들과 연관해서 보게 합니다. 이런 이제 확장의 예시를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자, 지금 10시니까, 잠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접속해서, 두 번째 예제 3번 문항 우리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요. 잠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거리나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그 더보기 저 밑에 보면은 뭐 점점점 시켜가지고 더보기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뭐 채팅 같은 거 표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채팅으로 뭐 질문 있어야 하고 질문하시거나 그러셔도 돼요. 알겠죠? 뭐 따로 얘기 나누셔도 좋고요. 마이크는 켜셔도 좋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는. 그 수업 시간에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 그리고 쉴 때는 완전히 나가지 말고요. 완전히 나가지 말고 거기에 있는 그 마이크 지금 X 표시한 것처럼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 X 표시를 카메라를 한번 누르면 카메라가 X 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 화면이 저한테 안 보여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셨다가 나중에 이제 새롭게 접속하지 마시고 새롭게 접속하지 마시고 그 화면만 껐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들어올 때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편하게 쉬었다가 10분쯤 후에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형우야. 야, 이제 좀 쉬어라. 제대로 편하게. 야, 그리고 너 웹캠이 너무 위로 올라 있어. 네 머리 꼭대기밖에 안 보여. 웹캠을 조금 아래로 내려. 조금 쉬었다 하자. 많이 피곤한가 보네. 어제 잠을 못 잤냐?